자,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주식 분석이 아닙니다. 한때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아이콘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기업, 솔트룩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2024년까지만 해도 솔트룩스를 국내 대표 AI 기업으로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관점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트룩스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2025년 엄청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핵심 사업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심지어 대표이사까지 바뀌면서 사실상 새로운 회사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솔트룩스는 어떤 기업이며 앞으로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리는 오늘 철저히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서 감정적인 기대는 배제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솔트룩스에 대해 당신이 가졌던 막연한 이미지는 사라질 것입니다. 먼저 솔트룩스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변천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솔트룩스는 2024년까지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LLM, 즉 거대 언어 모델인 엑소브레인으로 이름을 알렸죠. 당시에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카카오의 코챗 GPT와 어깨를 겨루며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솔트룩스의 전신은 사실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이후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빅데이터와 검색 솔루션 쪽에 집중해왔죠. 그러다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서둘러 AI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솔트룩스는 단숨에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솔트룩스의 엑소브레인은 기술력 자체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운영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솔트룩스의 매출 구조를 들여다보면 항상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것은 AI가 아니라 시스템 통합, 즉 SI 사업이었습니다. 고객사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유지 보수해주는 전통적인 IT 서비스 업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화려한 간판 아래에는 데이터와 IT 서비스라는 튼튼하지만 평범한 몸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런 괴리는 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솔트룩스의 연간 매출은 약 600억 원대 정도였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수년째 이어온 적자 구조였고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주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70%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트룩스가 선택한 돌파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장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솔트룩스는 전격적으로 사업 구조를 바꿉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즉 IBC 사업으로의 대전환입니다. 솔트룩스는 경기도 부천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는 콜로케이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합니다. 동시에 기존의 AI 사업은 일부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분할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솔트룩스는 더 이상 거대 언어 모델 경쟁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에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을 위한 문서 분석 AI, 제조업을 위한 품질 검사 AI 등 아주 좁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문의 매출 규모는 아직 미미하고 앞으로도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솔트룩스의 미래는
데이터 센터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 숫자를 통해 솔트룩스의 가치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솔트룩스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엄청난 성장률의 거의 대부분은 데이터 센터 매출의 본격적인 반영 덕분입니다. 영업이익도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부지 매입비, 건설비, 전력 설비비, 서버 도입비 등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선행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투자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이라는 형태로 수년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당장의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실제 현금 흐름이 그만큼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업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트룩스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본격적인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마도 2027년에서 2028년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부천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입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가동률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고객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솔트룩스의 데이터 센터는 일부 대형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가동률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40%에서 5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70%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동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솔트룩스의 주가에는 큰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쟁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솔트룩스가 뛰어든 데이터 센터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국내에는 이미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LG CNS, SK 브로드밴드 등 거대 통신사와 IT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트룩스가 이 거인들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솔트룩스가 내세우는 차별점은 바로 중소형 데이터 센터의 유연성입니다. 거대 데이터 센터는 규모의 경제로 가격 경쟁력은 높지만 계약 조건이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반면 솔트룩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빠르게 구축할 수 있고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공간을 분할하거나 증설해 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외면하는 중소형 고객사를 집중 공략하는 틈새 전략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솔트룩스 2026년은 절대적인 성장기이지만 동시에 리스크가 집중되는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화된다면 이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변수, 예를 들어 전력 공급 차질이나 주요 고객사 이탈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한다면 주가는 다시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장 스토리에 대한 확신과 눈에 보이는 실적이 함께 증명될 때 솔트룩스는 진정한 가치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결과를 기다리며 데이터 센터의 불이 하나둘씩 켜지는 과정을 지켜볼 때입니다.